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2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의 절친이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찾아와서 저를 껴안고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주변 반응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네요. 제가 이상한 건지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랑 남편이 친한 것은 결혼 전부터 알았고 자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미혼일 때는 종종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친구 부부가 저희가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게 되어서 정말 일주일에 2번은 같이 저녁을 먹을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또 같은 층 같은 호수여서 신기하고 더 반갑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동수는 다르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끝과 끝.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옆동이랑 헷갈렸다면 이해라도 하죠. 여튼 저희가 사는 동과 그 친구 부부가 사는 동은 같은 아파트 단지이긴 해도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착각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친구랑 둘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연락받았던 터라 남편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길래 저는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열어보니 웬걸 남편 친구 혼자 서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대뜸 저를 끌어안으면서 피하지 마세요. 좋아해요. 하면서 입을 들이밀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경비실까지 내려와서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어딨냐고 하니까 대리 불러서 주차장 왔는데 친구는 먼저 집에 간다고 해서 보냈고 자기는 차에서 잠시 자고 있었답니다. 불안해서 남편 오길 기다렸다가 남편이랑 같이 올라가 보니 나가고 없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만 하길래 제가 다시는 그 친구 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술 취해서 집으로 착각을 하고 와이프인 줄 알고 끌어안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내일 얘기해서 술 깨면 사과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놀랐는데 저를 달래주기보다는 친구를 먼저 변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집과 저희 집의 동호수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또 수상한 점은 저한테 존댓말을 썼다는 겁니다. 취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자기 와이프한테 평소에 존댓말을 안 쓰는 거 뻔히 봤었는데 말이죠. 그 친구 와이프 분이 조금 연상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존댓말을 들으면은 자기가 더 나이 많게 느껴진다고 연애 때부터 누나도 아니고 너 또는 이름을 부르면서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반말하는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계속 재수씨 하면서 존댓말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헷갈렸다고요? 이걸 실수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사실을 남편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친구를 변호합니다. 오히려 제가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 친구가 일부러 그랬겠냐고요. 결국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술 먹고 아내인 줄 알고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뭐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주긴 했습니다. 물론 보내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죠. 난 앞으로 거리를 둬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진 남편도 알겠다며 일단 받아줘서 고맙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는 안 보고 지낸 것 같은데 남편이 또 슬쩍 한 번씩 부부끼리 오랜만에 모이자고 얘기를 꺼내더군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자꾸만 물어보며 자기 혼자만 가기 뻘쭘하다 해서 마지못해 그럴 거면은 그냥 우리 집으로 초대하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좀 서먹하긴 했지만 그래도 티 안 내려고 했고 평소처럼 저녁 먹고 가볍게 술자리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뭐 그러자고 했죠. 근데 남편은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슬슬 정신을 놓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달아오기 시작하니 슬쩍 제 어깨 위로 그 남편 절친의 손이 올라오더군요. 그러면서 어깨를 슬며시 어루만지기 시작하는데 소름이 끼쳐서 머리털이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뭐하는 행동인가 싶은 게 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술을 마시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거리고 있고 본인을 두고 다른 남자 와이프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자기 남편을 본 와이프는 분명 저랑 눈을 마주쳤는데도 씩 웃기만 하고 아무 말을 안 하더군요. 이건 뭐 꼭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상상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불쾌해서 그냥 먼저 잔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와서 그냥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저보고 자냐고 물어보며 남편이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문을 열려고 몇 번을 철컥철컥 돌려보더니 안 되니까 문을 좀 열어보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잠든 척 지척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뭐라 문 앞에서 웅얼웅얼 거리더니 친구 부부가 바로 돌아가더군요. 돌아간 걸 알았는데도 너무 짜증이 나서 방문을 안 열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남편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작은 방에서 얇은 이불 덮고 잤다고 징징거리길래 앞으로 술을 끊던지 저 친구를 끊던지 둘 중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또 왜 그러냐며 다 지난 일을 또 끄집어낸다고 저만 또 이상하게 몰아가네요. 저만 예민하고 저만 이상한 건가요? 그 친구가 나를 껴안아버리든 내 어깨를 어루만지든 뭐 그보다 더 하더라도 저는 불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저를 이해 못 해줄까요? 후기입니다. 이혼을 하니 많이 했지만 결국 남편이 빌고 빌어서 저희 결혼 관계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끊는 건 힘들 것 같고 그 친구를 볼 때 앞으로 저는 같이 보지 말자라는 조건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놈의 친구가 뭔지 다시 한번 그 친구 같이 만날 일이 있으면은 우리 사이 끝인 줄 알아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온하게 좀 지내려나 했더니 이제는 그 핑계를 대고 집에서 자주 나가더라고요. 제가 같이 볼 수 없으니 본인이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요. 사실 정도 떨어진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리로만 용서하자 가정을 지켜야 했던 것도 있었던지라 나가든 말든 크게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마음이 식으니까 관계도 하기 싫고 남편이랑 잠 안 잔 지도 꽤 오래되었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이 단 한 번을 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보지 말게 해달라 했던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자기 집에서 마셨는데 너무 취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했다며 어떻게 하냐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부축해서 데려오겠다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재워달라고 했죠. 근데 자꾸 오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참나, 평소에는 잘만 자더니 자꾸 부탁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고 해서 그러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집 앞에 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자기를 피하고 미워하냐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고요. 저는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주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작전에 제가 속아 넘어갈 것도 아니고 저도 속을 만큼 속으니까 무슨 수를 쓰는지 다 보이더군요. 그날 남편은 결국 그 친구에 의해 집에까지 배달이 되어 왔고 집 앞에서 버려진 남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술 냄새는 꽤나 나지만 제 촉으로 절대 취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는 척 하는 듯한 남편을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눕혀놓고 외투를 벗겨서 안방에 걸어 놓으러 가면서 그 사람의 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 할 테니 폰을 바로 찾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일부러 방 정리하는 듯 인기척을 내며 카톡을 열어봤죠. 그리고 드디어 그 친구와의 톡을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톡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세한 묘사나 설명은 없었지만 이 정도면 상황을 알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죠. 이 사람은 친구의 와이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야동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 친구 집에 가는 날이면 셋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온 거였어요. 왠지 한 번을 안 들이댄다 했더니 지금 이건 완전 범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카톡 내용들을 제 폰으로 찍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하게 그걸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과연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화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야, 이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니네 와이프는 언제 맛볼 수 있는데 다 같이 즐기는 사이에 손해고 아니고가 어딨어. 그리고 와이프도 금방 넘어와. 이제 넷이서 놀면 되지. 기다려봐. 내가 잘 해보고 있으니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맛을 본다니요. 제가 음식도 아니고 제가 과연 오해를 하는 건가요? 이만하면은 완벽한 증거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장 증거를 찾았다고 해서 남편한테 대들면 뭔 짓이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운 마음에 못 본 척 폰을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고 남편을 거실에 두고 저는 친정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더군요. 곰곰이 생각하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증거를 제대로 못 잡고 신고하면 괜히 빠른 이혼도 못하고 지지부지하다가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괜히 나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검색을 해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른 척 다시 집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자니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무서울 것 같아서 다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남편 연락 다 안 받고 친정에 숨어 있으니 남편은 어제 과음하고 들어와 제가 화나서 집을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마음 정리하고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간의 기억을 더듬어 볼 겸 한번 써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그 인간이랑은 더 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증거가 부족해서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람이랑 살아야지 가축들과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디 그 가축들이 큰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